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 9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교과서의 챕터 8 조건에 따른 흐름의 분기라는 내용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코딩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아닌 맥이라는 그 OS 내에서 VI 또는 빔이라는 에디터를 이용해가지고 코딩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윈도우 상에서 빔 에디터를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윈도우는 아닙니다. 윈도우 안에 있는 리눅스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리눅스 기능 내에 빔이라는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코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사실은 윈도우 상에서 돌아가는 그 상황이다, 그 환경이다 보니까 VC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VC는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환경들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뭐랄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의도적으로 윈도우 상에서 우분투라는 리눅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그 코딩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직접 키보드로 코딩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PPT로 넘어왔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조건에 따른 흐름의 분기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적 실행이라는 부분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층 연산을 하는 계산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계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네 가지의 기능은 적어도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실행 그 결과를 내놓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기를 쓸 때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숫자 1 외에도 덧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그 프로그램, 우리는 지금 이후에 그 슬라이드에서 C 언어를 이용해서 4층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네 가지의 4층 연산 중 어떤 것을 실행할 건지, 어떤 기능을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건적 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그 코드 내에서의 흐름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함수들, 어떠한 기능들을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흐름의 분기. 여기서 말하는 분기라는 것이 그 나눠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의 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흐름의 분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4층 연산을 계산할 때는 어떠한 그 계산이 덧셈일지 아니면 뺄셈일지 곱셈일지 나눗셈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다뤘었던 C 언어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조건일 때 요거를 실행해 주세요, 이런 설명은 사실은 없었어요. 요런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 만약에 그런 조건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 나는 덧셈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숫자 1 그리고 1, 그러니까 A를 1, B를 2라고 봤을 때 1과 2 외에 어떤 하나의 조건을 더 부여를 해서 난 덧셈을 할 거야 라는 조건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덧셈만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덧셈만 수행하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덧셈 결과를 도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흐름의 분기가 있으면 조금 더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의 분기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자, 여기서 조건의 실행을 위해서 if문이라는 것을 도입을 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알고 있다시피 if문이라는 것은 만약 무엇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C 언어에서도 if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 안에 있는 내용, 요 부분이
조건문이라는 것인데 이 조건문을 만족할 때, 요 if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안에 있는 중괄호 내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라 라는 것이 if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시간에 인트로덕션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언어를 모르는 컴퓨터와 기계어를 모르는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C 언어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if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전 시간에서 그 while이라는 것 그리고 for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if문도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설명해주는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요 이후에 el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else라는 것도 있는데 else는 뭐예요? 무엇이 아니라면, 만약에 if A, else B라고 하면 if 만약에 A가 맞다면, 그리고 A가 아니라면 else B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무엇이 아니라면이라는 느낌을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else란 것도 마찬가지로 if나 else나 아니면 while이나 for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뜻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 주세요 라는 것이 if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for문과 마찬가지로 if문도 안에 들어오는 요 구문의 그 줄이 한 줄짜리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괄호 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요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int num이라는 int를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어떤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if 만약에 num이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입력값은 0보다 작다라는 조건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num이라는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입력값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printf를 통해서. 그리고 이 조건문에서 equal이 두 개 붙은 거는 만약 무엇이 같다면, 그러니까 num이랑 0이랑 같다면, 그러니까 막 그 입력한 값이 0이라면, 그렇죠? 그런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입력값은 0이다라는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키보드로 3이라는 값을 입력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num 안에 3이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고 3이라는 값은 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if num은 0보다 작은가라는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num이라는 값, 3이라는 값이 0보다 큰가라는 조건에는 오케이. 요 부분은 만족이 되기 때문에 if문 안에 있는 요거 입력값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num이라는 값이 0과 같은가라는 것에는 당연히 틀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스킵하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수 입력값이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은 입력값은 0보다 크다라는 printf 문을 출력하고 종료를 하게 될 거고, 정수 입력값이 0인 경우에는 입력값은 0이다 라는 printf의 어떤 출력 결과를 도출하고 끝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if문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직접 프로그램을 해보기 위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 화면을 하나 열어놨어요. 이 검은 화면은 리눅스 창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랑은 전혀 별개로, 또 지난번에 봤었던 맥이라는 운영체제와는 완전 별개의 다른 운영체제예요. 그런데 윈도우 8에서 10으로 넘어오면서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윈도우 내에서 이렇게 리눅스를 띄워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WSL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코딩을 할 때 이 WSL 안에서, 그러니까 리눅스 안에서 코딩하는 것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지난번 맥 화면에서 VI 또는 vim이라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 리눅스 내에서도
빔 에디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맥 그 OS에서 맥 운영체제에서 코딩을 할 때는 맥OS 안에서 빔 에디터를 열어서 코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WSL 기능을 이용해서 우분투를 띄우고 이 내에서 빔 에디터를 쓰는 것이 내가 선호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딩을 할 거고, 코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코딩하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나는 이런 것을 WSL이라는 것을 쓰지만 학생들이 VC를 계속 쓰고 싶다면 그걸 써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딩하게 될 내용은 페이지 181페이지에 보면 calc 1.c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include부터 해야겠죠. include studio.h를 하고요. 그다음에 int main void. 조금 속도가 빨라 보이더라도 어쨌든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nt opt 더블 num1 num2 그리고 더블 result까지 하고요. printf 1 덧셈 2 뺄셈 3 곱셈 4 나눗셈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printf 선택 치고요. 그 다음에 scanf %d opt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printf 두 개의 실수 입력 이렇게 치고요. scanf %lf는 더블을 불러들이는 그 플러트가 아니라 더블을 불러들이는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였죠. 그리고 num1과 num2의 각각 더블의 개념으로 변수를 불러 들어오겠다. 그리고 if opt 1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스페이스바를 쳐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8칸일 건데 8칸을 미리 띄워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네, 요거 기능을 한번 사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result는 num1 플러스 num2 if opt 2라면 result는 num1 마이너스 num2 if opt가 3이라면 result는 num1 곱하기 num2 그리고 마지막으로 if opt가 4라면 result는 num1 나누기 num2 이렇게 치면 될 거고요. 그리고 printf 결과는 %f 해주고요. 갱 해주고 result를 프린트 해주세요. 그리고 return 0까지 하고 종료를 합시다. 세이브를 하고요. 코딩 컴파일이 완료됐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해볼 것은 덧셈을 해볼게요. 덧셈 1번 선택을 하고요. 두 개의 실수 1.0, 2.0을 치면은 결과로는 두 개가 더해진 3.0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opt라는 값이 1이냐라는 조건을 한번 거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opt가 2냐, opt가 3이냐, opt가 4냐라는 조건문을 다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if라는 조건문만 사용을 했을 때는요. 그래서 opt가 1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 opt가 2냐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opt가 3이냐, 4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4번의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똑같은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텐데, 문제는 컴퓨터 CPU 상에서는
opt라는 변수가 1과 같으냐, 2와 같으냐, 3과 같으냐, 4와 같으냐와 같이 4번의 조건문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4번의 조건을 판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4번을 네 번에 대한 조건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PU 입장에서는 이 조건문을 판단하는 것 자체도 CPU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일을 4번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결과는 아니면 전체적인 코드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쓰는 것이 if else 문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if 그리고 else라는 것을 추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방금까지 if문을 이용해서 4층 연산 계산기를 만들어 봤어요. 그 이후에 나는 덧셈만 수용해 봤지만 뺄셈, 곱셈, 나눗셈을 수용해 보면 그 옵션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if else라는 것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이는 if else라는 것인데 일단 밑에 뭐 if 그리고 else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요까지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if라는 것은 조건 1, if 다음에 조건 1이 붙었을 때 조건 1을 만족할 경우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든지 간에 만약에 조건 1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 라는 것이 else가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if else 조건은 요 구문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if 그리고 else로 끝날 수도 있지만 else에 그 띄어쓰기를 하고 if를 붙여가지고 조건 2 이렇게 붙여놓으면 조건 2, 그러니까 조건 1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조건 2를 만족할 경우에 이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라는 구문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붙여서 만약에 조건 1도 2도 만족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조건 3은 만족하느냐라는 구문을 추가시켜서 조건 3을 만족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실행하게끔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조건 1, 조건 2, 조건 3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는 무엇이라면 else는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면 실행하는 구문이라고 조건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if else는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밑으로 그러니까 else 붙이고 그 뒤에 다시 if를 붙여주면은 그 개수에는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if else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그냥 else만 붙겠지만 이런 구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조건 1이 만족이 된다면 이 부분을 실행할 거고 만약에 조건 1이 만족이 안 되고 조건 2가 만족이 된다 그러면은 이 안에 부분이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이미 만족됐기 때문에 조건 3은 만족이 되든 만족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if else를 겹쳐서 사용하는 어떤 구문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if else 구문을 중첩시켜 가지고 여러 개 겹쳐 가지고 내가 아까 만들었었던 4층 연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설명했었던 else if의 중복을 통해서 기존에 만들었었던 4층 연산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방금 만들었었던 요 코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카피를 해 놓고요.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여줄 것이 else만 더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if문을 안 쓰고 그냥 else로 끝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수정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드를 실행하고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은 그대로 결과물이 뜨겠죠. 그런데 지금은 요 A.C라는 것이 else if를 안 쓰고 그냥 if문만 쓴 코드이고 B.C라는 것이 else if를 쓴 코드인데
요 두 개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컴퓨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if만 써가지고 그 조건문을 만들어도 상관은 그러니까 별로 차이는 속도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워낙 많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if문이 워낙 여러 개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 그 조건문을 고려하기 위한 조건문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if문만 이렇게 써가지고 4번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if문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곱셈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들어갈 텐데, 곱셈 맞죠? 네, 곱셈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들어온 건데, 이렇게 조건문을 한 번만 판단하는 것이 4번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워낙 이 코드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f, else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이렇게 겹쳐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부분은 그냥 아까 설명했었던 그 코드,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있죠? 이 부분요. 이 부분을 if else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건데, 요거를 조금 더 뜯어 가지고 보자면요. 요렇게 아까 내가 봤듯이 이렇게 위에 있는 if else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밑에 있는 if else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f else는 만약에 else를 쓸 거면 무조건 if가 따라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 번 이 if else를 이렇게 중복해서 쓰면서 여기 else if라고 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끊어가지고 마치 그 뭐라 하죠? 그 문장에 대해서 문장 그 문법 판단할 때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것처럼 if else에서 먼저 끊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넘이란 값이 0보다 작으면 요 밑에 부분을 수행을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아랫부분을 수행을 해라 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왔는데 else 부분에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넘이라는 값이 0보다 작지 않다라는 어떤 조건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렇다면 넘은 0보다 큰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코드로 왔을 때는 else if가 한 그 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else에서 한번 잘라가지고 요렇게 요거 한번 요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편하겠네요. 요렇게 넘이 0보다 작지 않은가 작은가 라는 물음에 그렇다면 요 부분 아니라면 요 새로운 부분 요 부분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이 내부에서 그렇다면 넘이라는 값이 0보다 큰가 라는 것에 참이면 요 부분 아니라면 요 부분이 들어오고 이제 결국에는 조건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lse if가 이렇게 한 문장에 있다고 해서 얘가 뭐 딱히 특별한 어떤 그런 뭐랄까 설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else 부분을 딱 끊어서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조건연산자 중에 삼항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연산자가 3개라고 해서 삼항연산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차피 내용이 짧기 때문에 코드를 짜면서 직접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include stdio.h를 해주고요. int main void 해주고 지금 책 188페이지에 있는 3operand.c라는 코드를 짜고 있는 거예요. int num abs 그리고 printf 정수 입력 하고요. scanf %d 그다음에 콤마 num 요거 해주고 어딨냐 요거 해주고요. abs는 num이 0보다 큰가요? 그렇다면 num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요건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해줍니다. 그리고 print f 절대 값은 %d n 그리고 abs return 0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뭐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은 워닝이네요. 이거 워닝이라는 거는 학생들 VC에서 아마 한글로 뭐 주의 뭐 이런 느낌으로 뜰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ABS라는 값 자체가 %D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요런 %D보다는 다른 어떤 그 매개 변수 요런 그 표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 설명인데 굳이 원인 같은 경우는 에러는 아니기 때문에 코드는 돌아갈 거예요. 일단 봅시다. 맞나요?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 빠졌네요. 여기에 여기 하나 빠졌죠. 하고 컴파일 하고요. 요 문제였네. 하고 정수 입력 뭐 3을 해볼까요? 그러면 절대값이 3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는 절대값이 3이 나오는데 자 코드를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인트로 num과 abs를 지금 저걸 했고요.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num이라는 값에다가 정수를 입력받도록 했고 그리고 abs라는 값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냐고 하면은 num에 대한 어떤 처리된 num에 의해서 num이라는 값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ABS라는 값에다가 num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놓은 건데 그 조건이 뭐냐? 요 물음표 있죠? 요 물음표 앞에 있는 요거요. 내가 괄호를 일부러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서 물음표 이전에 있는 것, 물음표 이전에 있는 요 부분이 조건문이 되는 것이고 요 조건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첫 번째 있는 거, 이 물음표 뒤에 첫 번째 있는 요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 아니라면 else 같이 아니라면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 라는 것이 3항 연산자거든요. 여기서 3항이라는 것이 하나, 둘, 세 개의 항이 있다고 해서 3항 연산자로 불러요. 그런데 뭐 물론 이게 그 프로그래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3항 연산자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편할 건데 나 같은 경우는 보통 if랑 else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 부분이 더 익숙하면 요걸 쓰면 되고 아니라고 하면은 if else를 쓰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 3항 연산자를 썼을 때의 장점은 요 부분이 if 부분에 해당하고 요 부분이 else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드를 약간 좀 짧게 만들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얘를 그 if else로 만든다고 하면 num 0 그리고 abs는 num else abs는 num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만들죠. 이렇게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네 줄로 표현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드의 길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가독성, 그러니까 코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이 안 돼서 나는 그냥 if else를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3항 연산자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문의 생략과 탈출을 해서 continue 그리고 break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break 이제 그만 빠져나가자 라는 것인데 만약에 if문 조건문 내에 break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조건에 대해서 요 while이라는 지금 여기서는 그냥 while을 썼고 아니면은 for 쓰든지 뭘 쓰든지 쓸 수 있는데 요런 while이라는 조건, 요런 반복문에서 반복문 안에 이렇게 브레이크문이 들어가 있으면은 더 이상 이 반복문을 수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복문을 빠져나오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는 if문에 대한 그러니까 if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문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 안에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서 if문을 빠져나와서 이 안쪽 요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예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브레이크 문이거든요. 이게 이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while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구문이잖아요. 근데 1이라는 숫자 그 인트 값은 그 인테저 값은 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이크라는 요 조건이 없으면 계속 무한 반복을 할 거예요. 요 안에서 계속 무한 루프로 계속 돌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그 썸이라는 어떤 값이 5,000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 요 바깥을 빠져나오게끔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요 브레이크 문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브레이크 문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while에서 조건문을 정확하게 주면 사실 요 부분이 없어도 빠져나가게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뭐랄까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while의 조건문을 아무리 잘 줘도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브레이크 문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이 브레이크 문을 쓰지 않고 여기 while의 조건문을 어느 정도 잘 줘가지고 가능한 한 잘 줘가지고 브레이크 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컨티뉴 문을 안 쓰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브레이크 문이나 뒤에 나오는 컨티뉴 문을 쓸 경우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따로 코딩을 하진 않을게요. 그냥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은 if 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문, for 문이나 while 문에 대해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것이 브레이크 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티뉴 문입니다. 컨티뉴 문이란 것은 나머지를 생략을 하고 반복 조건을 확인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브레이크랑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요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브레이크 문에 대한 설명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컨티뉴에 대한 설명인데 브레이크라는 것은 if 안에 if 문 안에 브레이크가 있을지라도 if 문이 아니라 while 문, 반복되는 while 문을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 표현법인데 그 구문인데 continue라는 것은 if 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이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 continue 밑에 있는 어떤 그 표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다시 반복문의 조건문 요 부분을 확인하러 가자라고 할 때 쓰는 것이 continue 구문이에요. 그래서 컨티뉴 문은 반복문을 빠져나가지 않고 다만 반복 조건을 확인하러 올라갈 뿐이다 라는 것이 방금 설명했던 그 설명이고요. 그런데 뭐 반복 조건이 여전히 계속 참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아래 요 중괄호 내에 있는 요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int num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놓고 스타트 했어요. 그리고 이 num이라는 값이 1부터 20 이하까지 19까지 그러니까 num이 20일 때 전까지 실행을 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포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num은 19까지 증가를 19까지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num 플러스라고 해서 한 번에 반복문이 돌 때마다 num이란 값은 1씩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1에서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num이라는 값에다가 2를 나눈 나머지 요 퍼센트라는 것은 나머지를 계산하는 건데 나머지가 2인 경우나 아니면 나머지가 3인 경우에는 컨티뉴를 해라 라는 주권이 됩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알겠죠? num %2가 0이냐 num %3가 0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죠. 예전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개념적으로 보면은 num이라는 값이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일 경우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2로 나눴을 때 0이어야 되고 2로 나눴을 때 0이거나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0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2의 배수나 3의 배수일 때는 continue를 적용해서 이 밑에 요 부분 printf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num 부분에다가 플러스 1을 하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은 2의 2나 3의 배수가 아니니까 표현이 되고요. 2는 2의 배수니까 printf의 표현이 안 될 거고 3도 마찬가지 4도 2의 배수 2 곱하기 2니까 표현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 2의 2나 3의 배수 아니고 7 2나 3의 배수 아니고 11 2나 3의 배수가 아니고
쭉쭉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론적으로 너비라는 값이 19일 때까지만 돌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9까지만 표현을 하고 end라는 표현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코드가 끝나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 continue라는 거는 if에 대한 것이 아니라 for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데 밑에 있는 요 continue 아래에 있는 요 구문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시 여기 반복 조건 요 부분을 확인하러 올라갈 때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것이 continue 문입니다. 세 번째로 스위치 8.3 스위치문에 의한 선택적 실행과 고투문이라는 것인데 스위치문이라는 것과 고투문이라는 것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스위치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조금 학생들이 향후에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고투문은 사실 예전에는 조금 사용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좀 그러니까 지향이 아니라 지향, 안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스위치문도 그 if문처럼 조건문에 해당하는 조건문에 해당하는 구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if나 else문으로 변환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스위치에서 요게 스위치문의 기본적인 어떤 그 표현 방법인데 스위치하고 여기 n이라는 n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n이라는 값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데 스위치 내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요 안쪽을 보면은 케이스 1, 케이스 2, 디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덱스에. 그래서 n이라는 값이 어떤 값이 될지 몰라요. 근데 n이라는 값이 만약에 1이라는 값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케이스 1에 해당한다고 해서 요 안에 요 내용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스위치문. 그리고 n 값이 만약에 2다 그러면 케이스 2에 해당하는 요 내용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스위치문. 그리고 n 값이 1도 아니고 2도 아닌 그 외의 값이다. 그러면은 디폴트 여기에 마치 else처럼 적용이 돼서 디폴트 이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스위치문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요 내용을 내가 코드를 직접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if else 문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딩해 볼 내용은 194페이지에 englishschool.c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include studio.h를 해주고요. int main void 중괄호 열고 닫고 int num 선언해주고 printf 1 이상 5 이하의 정수 입력 해주고요. 그 다음에 scanf를 통해 가지고 저걸 하죠. 그 숫자 값을 받아오죠. 우리가 그 키보드로 입력했던 거요. 그 다음에 스위치 num 여기서부터 이제 스위치 구문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요. 여기 num이란 것과 비교가 될 것이 여기요. 케이스 1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 그리고 내가 아까 인덱스라고 설명했던 거 이거를 레이블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레이블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표. 그래서 num이란 값과 비교될 어떤 값인 그런 개념으로 이 부분을 인덱스보다는 레이블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1 했고요. printf 1은 1. 네, 나 소문자 쓸게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브레이크문을 집어넣어 주는데 내가 왜 굳이 케이스라는 어떤 케이스 1이라는 곳 내에 안에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집어넣는지 한번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통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구문을 다 쓰고 하나의 부분을 다 쓰고
끝날 때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잖아요. 근데 요거랑은 조금 별개로 케이스 1 이렇게 레이블이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케이스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랫 내용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1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케이스 2 지금 내가 쓰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케이스 2 하고 난 다음에 콜론을 붙여주면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요쪽 케이스 1의 요 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설명했었던 그 Vim 에디터, 내가 쓰고 있는 것이 Vim 에디터, VIM 에디터라는 또는 VI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간격도 맞춰주고 그리고 요 라인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아마 VC에서도 이런 기능이 계속 수행이 될 거라서 뭐 조금 다르게 옮겨진다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사실 코드가 요 전체 코드가 요 끝에 다 붙어 있어도 전혀 코드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구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띄우든지 뭐 몇 칸을 띄우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케이스 2 그리고 printf 2는 2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 거고 break 케이스 3는 printf 3은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break 케이스 4 printf 4는 4 그렇죠. break 마지막으로 케이스 5는 printf 5는 5 이렇게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1, 2, 3, 4, 5 다 아니다. 그러면 디폴트는 printf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스위치 구문 그리고 return 0 이렇게 해서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하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1, 1은 1, 2, 2는 2, 3, 3은 3, 4는 4, 5는 5, 6은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케이스 그러니까 스위치 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치 if 문을 쓴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일단은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 문을 요 브레이크 문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를 내가 한번 주석 처리해서 생략해 볼게요. 이렇게요. 일단은 뭐부터 해보냐고 하면 요거부터 위에 거 하나만 브레이크 문을 생략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은 왜 케이스에서 케이스를 실행할 때 이 브레이크 문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고요. 1에 대해서 딱 하면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1은 1, 2는 2까지 하고 끝났죠.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브레이크 문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브레이크 문이 그 추석 처리가 되어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다음 브레이크 문이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진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입력해 준 거는요. 단순히 1이었어요. 요 1이라는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상으로 보면은 케이스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케이스 1 내에 있는 요 내용들만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코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브레이크 문이 없을 경우에 다음 브레이크 문이 있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요.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컴파일 해볼까요? 1 하면 어디까지 가요? 1은 1부터 해서 I don't know까지 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 문을 여기까지 다 지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케이스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문이 있는 데까지 쭉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브레이크 문이 없기 때문에 I don't know를 뱉어내고
그 표현하고 그다음에 화면에 출력하고 끝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그러니까 스위치문을 쓸 때는 케이스라는 구문 내에다가 브레이크문을 꼭 써줘라. 요게 있어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브레이크를 하고 스위치문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구문에 대해서 요 브레이크문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요거를 지금 스위치 구문을 썼던 요 코드를 내가 if와 else를 이용해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를 2.c로 카피를 해놓고요. 들어가서 스위치 구문 대신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뭐 당연히 예상은 되죠. if 그 다음에 num이 1이다. 그러면 이제는 브레이크 문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것도 다 치울게요. 일단은 치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 앞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주고요. else if num이 2인 경우, 그렇죠? else if num이 3인 경우, else if num이 4인 경우, 그리고 else if num이 5인 경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돈노를 해주라 라고 하고 코드를 컴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하면은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위치 구문 이렇게 썼던 부분을 그냥 이렇게 if와 else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스위치 구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위치 구문 내에서도 아까 내가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만 여기서 완전히 스위치 구문을 빠져나가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스위치 구문은 굳이 브레이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브레이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려면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학생들 책의 197페이지 Advanced English School.c라는 코드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내가 코딩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f.f 마찬가지로 include studio 요 코드를 한번 요 코드를 같이 한번 확인하면은 왜 굳이 스위치 구문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int가 아니라 캐릭터 셀 해서 캐릭터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print f m 오전 a 오후 e 저녁 이렇게 표현을 하고 print f 입력은 뭘까요? 라고 해놓고요. scanf %c,c라는 거는 캐릭터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 이렇게 해놓고요. 스위치 구문을 씁니다. 스위치 셀 구문을 쓰는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요. 상태에서 케이스 m 이다. 만약에 들어간 어떤 캐릭터 값이 라지 m이다. 아니면 케이스가 스몰 m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코드를 만들거나 뭔가 하다 보면은 라지 m, 스몰 m, 그러니까 캐피털이냐, 그러니까 그 대문자냐 소문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달라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무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대문자든 소문자든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코드를 지금 짜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렇게 보면 알 겁니다. 코드를 짜서 돌려보면은 알 거예요. n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케이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감이 좀 오나요?
여기 보면 케이스 M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코딩을 안 해놓고요.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케이스 스몰 케이스 스몰 M 요 부분에 대해서 printf morning break를 걸어 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라지 A, 그러니까 그 대문자 A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문을 설명하지 않고 케이스 스몰 a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print after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브레이크를 걸고요. 마지막으로 케이스 E, 케이스 스몰 e 이렇게 표현을 했고 print f evening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시다. 브레이크 이렇게 하고 스위치 문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return 0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요. 이 코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입력을 스몰 m인지 라지 m인지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쨌든 m이나 a나 e라는 저걸 받을 텐데 그 문자를 받을 텐데 그 문자들이 라지 m이냐 스몰 m이냐에 따라서 요렇게 요 두 개의 구문을 실행하게끔 하고요. 라지 A냐 스몰 A냐에 따라서 요 두 구문 그리고 라지 E냐 스몰 E냐에 따라서 요 두 구문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코드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은 라지 M 밑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 안에 브레이크문도 없죠. 그리고 여기 스몰 M에 대해서는 프린트가 있고 브레이크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드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람이 대문자를 쓸 건지 소문자를 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문자든 소문자든 어떤 m이라는 값을 대문자 m이든 소문자 m이든 어떤 m이라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morning을 출력하세요 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 일부러 브레이크가 없는 거 알겠죠? 만약에 여기 브레이크가 있으면 소문자 m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냥 브레이크에 걸려가지고 morning만 표현하고 끝나게 되는 건데 이 라지 M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면 아예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끝날 것이고요. 그냥 화면을 출력할 수 있도록 print f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가 빠졌네요. 이렇게 써주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긴 하지만 요거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고 끝나고 또는 스몰 M을 가지고 스몰 M을 받았을 때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얘는 중복적으로 요 두 개의 구문이 위에도 아래에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고 브레이크 문을 없는 걸로 셈치고 이렇게 쓰면 라지 M이든 스몰 M이든 뭐 어떤 값을 받든지 간에 M이라는 캐릭터를 받았다면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무조건 라지 M morning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쓸 때는 브레이크 문이 굉장히 유용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a, 라지 E, 스몰 e도 마찬가지고요. 코딩을 한번 컴파일을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하는데 문제 없었고요. 라지 M을 선택을 하면은 입력을 하면은 라지 M morning 이렇게 뜨는 거고 스몰 M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morning이 뜨게 되죠. 그래서 요럴 때 브레이크를 쓰면 되게 좋습니다. 위에서부터 브레이크가 없는 데까지 쭉 이어지다가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스위치 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A, 그러니까 라지 A든 스몰 A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라지 A에서 시작해서 라지 A를 만약에 입력했다 그러면 라지 A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브레이크 여기에 걸려서 코드가 끝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문을 쓸 수 있다. 브레이크 문을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스위치로 표현되어 있는 구문을 if랑 else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슬라이드에서는 스위치라는 것과 if, else를 중복해서 만들었을 때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는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if, else 구문을 쓴 거고요. 요거는 스위치 구문을 쓴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나는 사실은 if, else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더 간결해 보여요. 굳이 브레이크 문이 이렇게 중복될 필요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더 선호가 되는데 책에서 설명하기를
if else를 중복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케이스 1, 2, 3, 디폴트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케이스 요 뒤에 있는 요 레이블만 바꾸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간결해 보인다고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요건데 요거가 if else를 중첩해서 만든 그 코드고 여기에 스위치 구문을 쓴 그 코드입니다. 이거 보면은 모든 else if의 구문, else if를 중첩한 구문을 스위치 지문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if else를 가지고는 웬만한 건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위치 구문은 어떤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스위치 구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는 무조건 if else를 써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n이라는 값을 받았을 때 이 n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리고 n이라는 값이 10보다 작으면 0 이상 10미만의 어떤 값을 표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타낸다. 이런 코드를 만들었을 때 얘는요. if라는 조건문 안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0보다 작다라는 것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문이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을 때, 그리고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조건문 안에 여러 개의 조건을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이런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 구문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였던 요 값이 여기 있는 이 레이블과 딱 그냥 1대1로 매칭을 해서 매칭이 되는 부분에서 코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요 하나의 조건문 안에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스위치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if else 구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스위치문을 안 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위치문보다는 if else 문이 조금 더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 대신에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 때는 스위치 구문을 쓸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투문인데요. 요거는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고 요번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봅시다. 고투라는 것은요. 일단은 주르륵 내려오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레빗이라는 게 마치 케이스 1, 2, 3, 4 여기 3까지네요. 여기 있는 요것과 마찬가지로 레이블이라고 불리는데 고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해요. 여기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떤 코드가 쭉 나오다가 고투 레빗이라고 되어 있다. 이 레이블을 그러니까 요 고투 레빗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요 밑에 있는 구문이 뭐가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레빗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레이블 위치로 요렇게 가주세요 라고 하는 구문이 고투 구문입니다. 알겠죠? 어떤 구문을 쭉 가다가 특정 위치로 무조건 가주세요라고 만드는 구문이 고투 구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으로 듣기에는 되게 효율적으로 들려요. 뭐 내가 어떻게 코드를 짜든지 간에 내가 어떤 줄로 어떤 라인의 코드 내에 어떤 라인으로 가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고투를 쓰면 되는구나. 해서 굉장히 편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자주 다뤄보지 않은 그러니까 코드를 많이 짜보지 않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고투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투를 썼을 때 내가 이 코드를 쭉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고투를 쓰면은 얘가 실제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 고투 end라고 적혀 있으니까 end라고 명명된 레이블로 명명된 이 부분을 가라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지만 컴퓨터 코드를 돌려보는 상황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을 쭉 가려놓고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는 판단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고투가 여기에 있구나. 아니면 고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끔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물며 코드를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처음에 C 언어라는 것 자체가 순차지향적, 시퀀셜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라는 그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C 언어라는 것 자체가 위에서부터 쭉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로 내려오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구성을 이런 순서로 나오지 않는 코드에 대해서는 되게 혼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end라는 거, go to end라고 해서 end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괜찮지만 요거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요거 한번 볼게요. go to에서 rabbit을 했더니 rabbit은 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go to rabbi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기서 이 밑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건 근데 continue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continue라는 것은 단순히 조건 continue라는 것도 위로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그거는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자는 목적이지만 얘는 고트를 통해서 아예 코드의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퀀셜 오리엔티드로 구성되어 있는 C 언어의 입장에서는 되게 뭐랄까 규칙을 반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트는 가능한 한 안 쓰도록 하는 그런 구문이 됩니다. 이해가죠? 그냥 고투라는 거 그냥 고투 어디로 가세요라는 우리 문법적 지식으로 봤을 때 어디로 가세요라고 하는 그 뜻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그 뒤에 있는 요 구문, 요 레이블로 표시되어 있는 구문으로 가게 된다. 요거만 이해하면은 고투 구문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고투 구문은 단점이 많기 때문에 굳이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서 이런 단점을 감안하고 사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거 내가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 코딩을 할 건데, 요거를 조금 변형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요거는 책 내용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네요. 페이지 201페이지에 go to basic.c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고투문에 대한 예제까지 그 코드를 짜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책 201페이지 goToBasic.c라는 그 코드고요.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include studio.h 하고요. int main void 하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int num 그리고 printf 자연수 입력. 잠깐만요. 자연수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scanf %d, 아이고, 여기서 오타를 내네. d, num 하고요. if num이 1이다. 그러면 go to 1. if네요. 그리고 else if num이 2다. 그러면 go to 2 else 그리고 go to other 가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레이블요. 레이블은 보통 이렇게 앞에 붙여 줍니다. 이렇게 띄워주는 게 일반적으로 그 중괄호 내에 있는 내용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좋다고 했는데 레이블은 이렇게 일부러 요 제일 앞에 붙여가지고 이게 레이블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printf 1을 입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투군요. 고투 and 그리고 to는 printf 는 printf 2를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go to and other은 printf 3 혹은 다른 값을 입력하셨군요. 그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드상에서는 and가 여기 붙어 있어서 return 0. 이게 뭐냐면은 여기도 go to and가 들어가겠네요. go to and가 들어가 있어서 go to and 어떠한 레이블을 찾아서 들어가든지 간에 go to and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return 0에서 프로그램 시켜라라는 구문까지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컴파일 할게요. 컴파일 제대로 됐고요. 자연수 입력 1 입력하면 1을 입력하셨습니다.
2, 1을 입력하셨습니다. 3, 3은 다른 값을 입력하셨군요. 4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요거 조금 변형해 볼게요. 지금 and가요. and라는 레이블이 여기 있고 그 안에 return zero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and return zero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안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석으로 처리를 해놓고 컴파일을 했어요. 컴파일 제대로 됐죠. 엔터 입력하면 1을 입력하셨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자, 뭐가 달라졌냐? and라는 레이블과 그 내부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return zero가 여기에 붙어 있지 않고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붙어 있고 지금 첫 번째로 여기서 1이든 넘값이 1이든 2든 어떤 다른 값이든 go to, 1, to, other로 해서 여기서부터 요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로 내려오게 되겠죠. go to 문을 이용해서 여기서 뭔가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1, to, other로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뒤에 go to end라는 구문이 end라는 레이블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인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end 레이블을 이용해서 여기로 와야 사실은 그 시퀀셜 오리엔티드에 해당하는 코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위로 올라가서 리턴 지로를 만나서 프로그램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서 뭔가 코드에 대한 버그라든지 아니면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버그 픽싱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고투문을 안 쓰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고투문을 쓰는 것을 지양하고요. 고투문을 안 쓰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코드를 짜다가 고투문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쓰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챕터 7 그리고 챕터 8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C어에 대한 그 사용법 그런 설명들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이전의 수업들보다는 조금 더 이 예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과제를 수행해보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가능한 선에서는 그 예제나 과제에 대한 문제를 있죠. 그거를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학생들만의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수업에서 스위치로 표현되어 있는 구문을 if else의 중첩적인 구문으로 바꿨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기존의 책에는 없지만 학생들이 조금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면 조금 더 빨리 C 언어를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들, 뭐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잘 학습을 하면 조금 더 나머지 수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제를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업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